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7년 생활한문 출석 대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학기 생활한문 15문제입니다. 자, 먼저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서 심이 변에 위치한 붓으로 쓰일 때 모양으로 가장 정확한 것. 이게 마음심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 마음심자인데, 요 마음심자가 이제 이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뜻정자 같은 거 있죠. 초코파이 정자라고 하는 요 글자 같은 경우 이렇게 왼쪽에 있죠. 이런 게 이제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불화자를 의미해요. 불화자. 이렇게 생긴 거는 불화자를 이제 붓으로 쓸 때 쓰는 거고요. 3번은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물과 관련된 그런 붓쓰죠. 그런 의미로 이제 흔히 물 숫자를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 4번은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은 이제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 숫자. 이것이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17번 문제. 붓수 중에는 사물현상의 모양을 본떠서 상형 문자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지사가 있죠. 이 지사에 속한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거기 나오는 2번에 나오는 코 비자, 2번의 글자가 코를 나타내는 비자고요. 3번은 털 모자예요. 털 모자. 그다음에 4번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짐승, 특히 이제 개견자, 이 개견자를 이렇게 이제 붓으로 쓰는 거죠. 이런 그 사물현상의 모양인데, 1번에 나오는 그 글자, 이거는 이제 그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사라고 그래요, 지사. 이런 것은 그 지사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사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하나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할 때, 이것을 이제 그 뭐랄까요.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그런 그 뉘어놓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사자죠. 우리가 이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일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옆으로만 넣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써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글자를 한 일자로 숫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한 일자는 상형이 아니고 지사가 된다는 걸 특히 여러분이 유념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요. 이 어자가 나왔죠. 어자. 이 어자가 나왔는데 자, 올바르지 못한 거죠. 쓰임. 1번의 처소, 뭐뭐에, 장소. 2번은 뭐뭐을이죠. 대상이니까. 그 다음 3번은 비교니까 뭐뭐 보다고요. 사동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19번. 이가 순접. 순접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에서 이는 순접도 있고 역접도 있는데 순접으로 쓰일 때는 그리고라는 의미고요. 역접으로 쓰이면 그러나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욕정이 풍부지 2번에 이건 뭡니까? 나무가 고야고자 하나 그러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의미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순접으로 역접으로 쓰인 거죠. 역접으로 쓰인 거니까 이제 그러나라는 2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 역접으로 쓰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자, 20번 문제에서는 이가 이제 여러 용법으로 쓰이는데 올바르지 못한 거. 이는 써있자예요. 써있자. 보통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수단으로 쓰면 뭐뭐로써라는 뜻이에요. 뭐뭐로써. 수단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격일 때는 뭐뭐로서가 돼요. 뭐뭐로서. 세 번째는 뭐뭐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이거 어떨 때는 뭐뭐 때문에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정은 뭐뭐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라면으로는 이 글자가 쓰이지 않습니다. 뭐뭐 라면은 뭐 굿자라든가 뭐 또 곧직자라든가 한자에서 이런 것들이 다 뭐뭐 라면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답은 4번. 자, 21번. 부가 문장의 앞에 와서 부사로 쓰일 때. 자, 부사로 쓰이면 이 부가 무릇이란 뜻이에요. 무릇. 또는 그러니까 무릇이라는 게 대개 또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부라는 게 여기서는 지아비 부자가 아니고 무릇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천지자 만물지 여겨. 무릇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여관이다. 만물을 맞이하는 그 여관이다. 이럴 때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릇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번 문제를 보면요. 자, 문장의 앞에서 22번입니다. 자, 문장의 앞에서 이 조건절을 받게 되면 만약이란 뜻으로 되고 뒤에 명사나
동사 등이 오면 뭐뭐와 같이, 같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또 부정어와 함께 하면 뭐뭐보다 못하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쓰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약이죠. 그러니까 약은 그래서 불약. 만약에 A 불약 B 하면 A는 B와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래서 약이죠. 약은 뭐뭐와 같다. 또 만약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뭐와 같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3번에서 이 지가 주격으로 쓰이는 거. 이 주격 조사라는 것은 뭐뭐 뭐뭐 이 뭐뭐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왕지 불왕, 불위야, 비불능이야. 그러니까 왕지 불왕이죠. 이게 뭔 소리예요? 왕이 불왕, 왕이지 않는 것은, 왕이 되지 않는 것은 불위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비불능이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주격의 의미로 쓰였다는 의미 1번이죠. 자, 24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기서호라고 할 때 호는 뭐냐? 그 감탄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 서라는 건 용서할 서자거든요. 같은 마음이죠. 이제 한자로 보면 용서할 서자. 자, 그것이 이제 용서 이도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탄의 의미가 되겠고요. 25번은 우리의 삶에서 길하고 흉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로 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거기 이제 보면 1번은 그 연못구어죠.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물에서 생룡 찾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장난명,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바닥 하나 아무리 쳐봤자 울지 않는다. 이게 고장난명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고요. 3번의 고니 학기는 아주 힘들게 공부한다는 뜻이고 4번의 지, 화복이죠. 이때 거자는 어찌거자예요. 어찌거자. 어찌거자. 그래서 어찌 알겠느냐? 어찌 알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어찌 알겠느냐? 이 거자죠. 어찌거자. 어찌 알겠느냐? 화와 복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언제 화가 생기고 언제 복이 생기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4번입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근체시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흥비부죠. 이 흥비부라고 하는 것은 시경에서 이제 쓰이는 그런 형식을 가리켜요. 흥을 불러일으키고 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근체시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기보다는 시경에서 이제 쓰이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방식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흥과 비와 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과 비와 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경에서 쓰이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근체시의 절구에서 둘째 구의 끝과 넷째 구의 끝에는 같은 성질을 가진 평성 글자를 사용해요.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아분이라고 그랬죠. 아분. 운을 맞추는 거. 아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구, 5원 절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구에 만약에 고가 있다. 네 번째 구도 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아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28번. 중국의 한나라 때 만들어진 관청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민간의 노래를 관장하던 부서. 이게 바로 악부죠, 악부. 그래서 악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한무제 때 만들어진 그런 관청 이름이죠. 자, 그래서 악부시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자, 29번은 북방의 고치시라고 할 수 있는 시경에 쓰인 표현 수법을 나타내는 말 중에 사물현상으로서 이 사물현상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는 거니까 이 비자죠. 이 비자가 이제 비유할 비자예요. 여기서는 비유한다. 흥이 있고 흥은 흥을 돋는다는 거랬죠. 그 다음에 운은 운을 맞추는 거죠. 4번. 부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자, 붓으로 쓰는 글자 중에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이게 달의 모양이다. 저녁석자. 달이 뉘엿뉘엿 기우는 모양이죠.
자, 이게 칼의 모양이죠. 이거는 거북이 등딱지나 새뼈가 갈라진 모양이죠.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그 뭡니까 등딱지 이런 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것의 모양을 보고 글을 새겼다,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2번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흙을 나타내는 이게 번영된 게 아니라 이 열십자고 한일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친다 라는 선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2017년 1학기 생활한문 출석 대체시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